네, 안녕하세요. 관장입니다. 10월 21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저녁 11시고요. 오늘 처음 볼 종목은 오늘 볼 종목은 와이팜이에요. 와이팜이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와이팜이 공시가 나왔고요. 무슨 공시가 나왔는데 보면 이제 이런 풋옵션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공시가 나왔어요. 이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이 공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콜옵션 아니면 풋옵션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하나 더 사채권자와 협의 이렇게 해서 사채 물량을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공시예요. 오늘 와이팜에는 공시를 보게 되면 전환가액이 3,390원짜리 전환사채가 54억이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 이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가 조기 상환 청구권이 풋옵션입니다. 풋옵션을 행사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54억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고요. 이 54억이 포함되어 있는 사채는 3회차입니다. 3회차 물량이고 3회차 물량은 23년도 10월에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2년 10월 21일에 발행을 했겠죠. 발행을 했고 23년 작년 10월 21일부터 청구가 가능했는데 주식으로 일부 지금 처음 발행한 금액은 280억이고요. 이 중에 80억 정도는 청구가 되었습니다. 청구가 되었다는 건 뭐죠? 주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주식으로 바뀌었고 단가는 2,000원 후반대일 겁니다. 리피싱이 됐을 때라 2,900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주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 다만 요 물량이 최근에 전환 청구된 이후에는 거래량이 많이 없었고 2,900원 밑에서 주가가 놀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들고 있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라고 추측된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200억 남았잖아요. 80억은 280억에서 80억은 주식으로 바뀌었고 200억이 남은 상태에서 오늘 54억이 풋옵션으로 행사가 된 겁니다. 단가는 3,390원으로 다시 발행가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요 공시가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와이팜에 대해 풋옵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죠. 지금 이 시기에 풋옵션이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와이팜은 현재 무슨 상태죠? 탑업인 취득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탑업인 취득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은 자기 자본하고 자기 자금하고 신규로 조달한다고 했어요. 신규로 조달. 그러면 자금을 누구한테 빌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신주를 발행을 하면서 투자자를 받던지 아니면 차입을 하던지 아니면 자사주 매각을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오늘 풋옵션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금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 나가는 거죠. 풋옵션은 형님들 풋옵션은 회사에서 사채권자들한테 현금을 주는 겁니다.
자금을 끌어안아야 될, 자금을 투자를 받아야 될 지금 상황에서 회사가 현금을 사채권자들한테 네, 사채 갚겠습니다 하고 54억을 줬다는 공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일단 이자율 0%입니다. 풋옵션. 한마디로 말하면 22년도 10월에 돈을 빌려준 280억 중에 54억은 무이자로 썼다는 얘기예요. 와이팜이. 왜 54억 2년 전에 빌려서 54억 쓰고 54억 돌려줬으니까 준 거예요. 네, 그래서 54억을 상환했다. 그리고 자녀는 145억 9천 정도 시비가 남아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채권자들의 원금 상환을 한 겁니다. 이거는 채권자들이 신청을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풋옵션을 실시하고 나면 회사에서 처리 방법을 공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사채 시비를 회사에서 54억치를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게 채권자한테 있던 시비가 요 시비가 54억이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회사로 이동한 겁니다. 회사는 그러면은 시비를 보유하고 있게 되는 거죠. 네, 보유중이 되는 겁니다. 보유중이 되는 거고,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할 거야? 보통 이제 소각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매각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이사회에 따라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처리 방법이 나오게 돼요. 대충. 근데 여기 지금 와이팜은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공시를 냈어요. 그러면은 시비가 회사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시비 54억이 회사로 들어온 상황이에요. 사채 활용은 추후 결정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이라는 건 그냥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를 소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비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매각 방법이 있어요. 재매각은 제3자에게 이 시비를 다시 파는 겁니다. 54억 시비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재매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지금 주가는 에서는 못하겠죠. 릭픽싱이 된다거나 뭐 지금 주가가 시비 단가보다는 높아야 누가 사가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재매각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그리고 본인들 회사가 보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매도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을 해도 돼요. 본인들이 회사에서 이익을 남겨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신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웬 풋옵션이 나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주가 상승을 힘들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채권자가. 이거는 시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가 상승이 단기간 힘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죠. 왜? 2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도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예.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엑시트를 안 하고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굳이 지금 채권자들이 회사에 다시 풋옵션을 행사했어요. 그러면은 뭐 단기간에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채권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니면은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채권자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와 교감을 통한 판단이 됐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채권을 회사에서 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보통 풋옵션은 사채권자들이 신청한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사채권자들과 회사하고 아예 뭐 이런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을 수도 있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채권이 뭐 조금 필요해서 추후에 뭐 재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아니면 전환사채 매도를 한다든지 뭐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콜옵션의 효과를 냅니다. 이 채권은 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해도 되고 아니면은 제3자한테 양도를 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회사와 시비권자와의 교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시비 주식들을 보게 되면 시비들이 그냥 안에 있다가 행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 다시 넘어와서 다시 재매각으로 팔려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 상승의 흐름이 이어가는 경우도 있죠. 많이 보셨죠? 특히 M&A에서는 시비 안에 있던 거를 회사에서 콜옵션으로 떠오든 아니면 사채권자와 협의를 해서 회사로 다시 갖고 오든 해서 이 시비를 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그런 M&A 그 과정에 있는 그런 시비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3,390원짜리 시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풋옵션을 행사를 해요. 이 세 번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더 싸게 신규 발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현재 채권 가격이 발행가 기준입니다. 발행가와 전환가액이 다르죠. 전환가액이 다른데 현재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는 똑같은 상황이야. 이게 얼마라고? 3,390원. 그럼 이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채권자가 3,390원에 들고 있는데 이거를 회사가 있고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렇게 있으면 들고 있다. 그러면은 회사가 돈으로 54억을 줘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회사에 3,390원짜리 시비를 넘기죠. 그러면은 회사는 그 시비를 받고 채권자는 돈을 받죠. 채권자는 이 돈을 받잖아. 이 돈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회사로. 신규 발행이 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싸게 많이 있습니다. 시비를 시비로 틀어막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발행가가 3,390원짜리야 채권이. 근데 그거를 내가 채권자가 현금 풋옵션으로 해서 현금으로 받고 다시 그 회사에 지금 단가 기준으로는 더 싸겠죠. 한 20% 이상 차이 날 겁니다. 신규로 만약에 지금 시비 찍게 되면 아마 한 20% 이상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발행가액 자체를 낮출 수가 있어요. 발행가액 자체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난다. 이 발행가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새는 리픽싱보다 요 발행가액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 시비를 찍느냐. 왜? 상향 리픽싱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향 리픽싱은 주가가 시비를 찍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 발행가액 위로는 안 갑니다. 위로는 안 돼요. 이 발행가액까지만 전환가액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발행가액을 최대한 낮게 찍어놔야 내가 나중에 주가 차익을 보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발행가액이 높으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발행가액이 막 주가가 한참 날아갈 때 찍어서 시비를 찍어서 1년 어차피 못 파니까 이 시비를 리픽싱을 막 500원까지 시키고 막 이랬었어요. 쭉 주저앉히면서. 근데 현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행가액까지 시비에 그 상향 리픽싱 조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다. 시기 조절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향 리픽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54억을 돌려받은 채권자가 다시 더 싸게 신규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3,390원짜리 CB 단가가 더 싸게 신규로 발행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아직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되고요. 현재 그래서 54억이 채권자들한테 현금으로 갔고, 채권자들은 일단 현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시비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회사는 시비를 들고 있죠. 네, 회사는 시비를 들고 있고, 그러면은 이 시비로 주가 차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뭐 재매각을 하거나, 재매각을 필요로 해서 가져온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채권자들은 만약에 같다면 이 사람들이랑 친해. 아삼육이야. 친해. 만약에 친해. 그러면은 더 싸게 찍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려하는 막 그런 것들 있죠.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와이팜이요, 올해 초에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형님들이 아시겠지만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저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원래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더 나은 사업을 통해서 회사를 주가를 올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그 현금을 사용하는 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배당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지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주식도 소각을 했습니다. 자사주를 올 5월 달에 소각을 했어요. 네. 귀취득 자기 주식을 5월 달에 보통주 이만큼을 소각을 했다. 네.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 만약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이거 매도하면 돼. 매도하면 현찰 생기잖아요. 네. 현찰 플러스 되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M&A 진행하면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근데 굳이 소각까지 해줬단 말이야. 네. 소각까지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주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면 그거는 정상 아니죠. 네. 그건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 아니, 자사주 매도해서 그 돈 현찰로 만들고 이익잉여금 현찰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해서 진행하면 될 거를 자사주는 소각시키고, 자사주 소각했다고 주가가 올라가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준 것도 아니고, 사업 확장을 해나가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밸류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상황이긴 한데, 뭐 아무것도 주주들은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뺨을 때린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뭐 K 주식이라 그럴 수 없진 않을까 하는데 확률상 떨어진다. 어쨌든 자사주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현찰로 바꿀 수 있던 물량까지 올 5월에 소각을 결정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주주들한테 손 내밀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와이팜 같은 경우는 새로 시비를 찍거나 아니면 3자 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확률상 크고요. 확률상 크고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주 배정은 왜 안 되냐면, 올 초까지만 해도 주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현금이 많았어요. 현금이 많았어요. 주주들한테 환원시켜줄 수 있는 현금도 많은 상태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결정을 내고,
거기에 있는 현금 가지고 M&A를 결정해 가고 이번에 풋옵션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만약에 혹시나 하지 않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진짜 우리나라 주식은 뭐 물론 다 그렇겠지만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뭐 했냐고. 이거 뭐 했냐고 이거. 그쵸?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거나 원래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최고 좋아요. 따로 투자자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식으로 들고 있게끔 채권 말고 너도 주식으로 들고 있어 투자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건 보통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거를 만약에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돈까지 다 이렇게 작사를 내놓고 주주들한테 그러면은 배당 하나 안 하고 M&A로 사업 확장시켜서 회사 밸류업 시키겠습니다 해놓고 이런 거 때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사주 소각 왜 했냐 이거야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와이팜 같은 경우는 차트로 한번 볼까요? 뭐 지금 바닥자리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10일을 어디에서 찍을 거냐? 만약에 10이나 삼자 배정이나 뭐 주주나 만약에 한다면 이거가 이제 먼저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움직일 선공시 후 주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선주가 후 공시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확률상 그러면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들어온다면 어디서 발행을 해줄 거냐 어느 라인에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 공시가 삼자 배정이나 시비가 나온다면 이미 이제 뭐 투자금이 유치가 되는 거고 투자금 유치 플러스 사업 확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공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발행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생깁니다. 모멘텀은 생긴다고 봐요. 저는 모멘텀은 발행 이후에 생긴다. 왜 발행 이후야? 싸게 찍어줘야 되잖아. 싸게 찍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발행 이후에 발행 공시 이후 움직임이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안 나오겠지만 만에 하나 설마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주가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위로 갈지 아래 갈지로 모르는데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장기간 우하향했던 주식이에요. 상장 때 2만원 넘었던 주식이 2만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2,600원에 와 있습니다. 차트를 늘려보면 쫙 밑으로 내려받고 있어요. 그냥 계속 상장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 박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때리면은 사람들 그냥 던져버립니다.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어떤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물리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리게 해야 된다고. 신규 주주들 물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시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고 아무리 주가를 내려도요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죠. 물론 양심이 없으니까 지금 이 주가까지 왔겠죠. 상장 이후에. 상장 이후에 이게 흐름이 이런 흐름을 보이는 주식들은요 시장에 상장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식들은 개인적으로 상장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가격에서는 해볼 만한 주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회사는 괜찮습니다. 돈 많았었고
사업 확장해 나가고 있고 공격적으로. 다만 뭐 2,500원을 안 깨는 게 좋긴 하겠죠. 차트로 보면. 만약에 나는 손절하고 막 이렇게 할 사람이야. 그럼 한 2,500원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이 라인에서 발행을 하고 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발행을 하고 뭘 하는 게 지금 자리에서 발행하고 뭘 하는 게 맞지, 여기서 더 까내린다면 진짜 인간도 아니죠. 예. 예,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20년도에 이거 2만원을 찍었어요. 상장했을 때. 지금 4년 만에요. 지금 4년 만에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회사는 모멘텀을 만들고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왜? 현금 가지고 사업 확장하고 있고,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었어요. 배당 통해서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자금이었습니다. 예. 이 자금이 그 자금으로 쓰일 수 있었던 건데, 여기는 사업 확장을 선택했어요. 아, 우리는 M&A에서 사업 확장할 거야. 그래서 사니코를 샀죠. 사니코를 인수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번에 영진하이텍을 인수한대. 그럼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사업 확장 통해서 밸류업을 할 거야. 회사가 진짜 매출도 많아지고 좋은 회사로 사업을 탄탄대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현금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했어. 그러면 주가로 보여줘야죠. 아니, 주가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은 배당을 줬던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거를 선택했어요. 네. 이거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는. 와이팜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지금 자리, 지금 주가에서는 괜찮은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풋옵션한 물량들이 뒤로 돌아 들어오는지, 새로 신규로 3자 배정이나 풋옵션으로 해서 돌아 들어오는지 더 싸게 3,390원짜리 CB가 현찰로 받아서 돌아서 다시 조금 더 싸게 발행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대주주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주주의 선택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주주들한테 손 벌린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진짜로. 네. 사람 아닙니다. 그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와이팜 괜찮은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빨리 3자 배정을 찍든 채권 발행을 하든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에 신규 자금 조달하고 영진하이텍 인수하면서 회사 밸류업 시켜서 좀 더 발전적인 회사로, 지금보다 더 나은 회사로, 주주 환원도 많이 해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스톡옵션 700원짜리 대주주랑 임원들만 챙겨서 일하는 회사면 최소한 주주들 상장 이후에 10분의 1에 와 있는 주가는 어느 정도 생각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들은 회사에서 일하고 자기들이 다 주인이겠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겠지만, 이제 주주들을 좀 생각해 줘야 될 시기가 온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대주주 임원들은 700원짜리 스톡옵션 받고 일하고 하면서 현금 가지고 배당하고 주주 환원할 수 있는 것들 하나도 안 하고 주가 다시 이렇게 2,600원까지 부러뜨려 놓고 사업 확장을 하겠다, 믿어달라 하는 거는
그만해야죠. 예. 주가로 보여주길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와이팜 여기까지 하겠고요. 빨리 지금 자리에서 삼자 배정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게 아니라도 12 발행이라도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와이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